네, 시간은 문제 해결 능력 두 번째 시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는 뭐 간략하게 제가 이 과목을 맡게 됐고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주저리 제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일단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학기 초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말을 드립니다. 왜 내가 여기에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을 굳이 왜 배워야 되고 또 내가 귀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귀한 시간을 내서 여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당부의 얘기를 꼭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은 예를 들어서 화요일이니까 오늘 강의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참석했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이 과목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과목의 학점을 잘 받아서 뭐 대학원을 간다든지 뭐 다른 일에 뭐 종사를 해보겠다라는 것보다는 실체의 실전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좀 더 깊은 주안점을 뒀으면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학기 초마다 들려드리는 말을 하고 들어가기 전에 하고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실체적인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오는 지식과 실체가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고 목표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실제적으로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또는 친구를 보기 위해서 학교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과목을 통해서 내가 이 지식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삼고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많은 시간을 지내오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많은 동기부여도 돼서 그 사람들의 진로나 이런 것들이 바뀐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돌아온 길을 걸어보고 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또 내가 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why, 왜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몇 가지의 자료들을 준비하고 조금씩 글을 써 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에 저는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또는 부유의 선순환이라는 것을 두 개를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의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본인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부모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죠? 그 교육을 다 받으면, 뭐, 이쪽에서 뭐, 대학을 졸업했든, 또, 대학원을 졸업했든, 뭐, 박사를 받았든,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 다 교육의 일정이니까.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박사를 받고서 사회에 나왔어요. 이 사회에 나와서 한 여자 또는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또 사랑의 결실로 뭐가 자녀가 나타나는 거죠. 이 자녀 역시 부모를 선택했나요? 안 했습니다. 이 자녀가 다시 뭐가 되죠? 부모가 돼요. 이 부모가 다시 아이들을 교육 현장에 내보내죠. 사교육도 받게 하고 공교육도 받게 합니다. 또 졸업하고 뭘 해요? 사회에 돌아오죠. 사회로 나오죠. 사회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 자녀는 다시 부모가 돼서 이러한 순환 구조로 들어가는데, 이 순환 구조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빈곤해요. 아니,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그럼 어때요? 교육에 사교육, 뭐 사교육 장려하지 않지만 어쨌든 교육의 어떤 심도가 약해지죠. 저교육이 됩니다. 교육을 일으키는 것에 저교육이 되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또는 더 공부하고 싶지만 원하고자 하는 곳에 진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저교육으로 인해서 사회에 나가서 임금의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교육이다 보면은 저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또 없어요. 여러분들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단 연봉을 높게 책정받기 위해서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하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회에 나가서 고임금을 받기 위한, 이거는 뭐 제 주장입니다. 이건 뭐 저의 주장이기 때문에 어떤 반박의 자료가 있다면 뭐 별도의 반박의 자료를 받아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여지껏 어떤 창의적 개념, 아이디어를 어떻게 짤 것이고 창의성은 어떤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은 그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가. 그래서 물론 저하고 동감인 분도 있을 거고 뭐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왜 읽나요? 간접 경영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길을 참고로 해서 내가 피해갈 수 있는 부분 피해가고 받을 수 있는 부분 함께 공조할 부분은 공조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습니다. 지식의 근본으로서. 그래서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경험치에 의해서 나온 그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100% 다 맞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개적인 통계학적으로 보편 타당성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동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동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업종에서 같은 업종으로 이렇게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비근한 예로 주위에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친구의 자녀들이나 이렇게 보면 의사들은 의사들하고 또 결혼을 하더라고요. 또 사법부 쪽에 있는 분들은 또 그쪽에서 같이 결혼을 하고요. 제가 4년간 어느 초등학교에서 운영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자주 연관이 돼서 그 내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가끔씩 만날 때가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볼 때 대부분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사들끼리 또 결혼을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이제 가끔씩 보면 뭐 극중의 TV나 뭐 책 속의 주인공들을 보면은 그 동정업끼리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것이 좋은 쪽에서 동정업계들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결혼하면 그 DNA라고 하나요? 머릿속에 있는 유전인자, 머리가 좋은 유전인자들이 함께 이렇게 결합을 해서 더 좋은 유전인자를 이렇게 낼 수가 있죠. DNA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서 자녀가 나오면 그 유전인자가 나타나게 되죠. 자녀들한테. 그래서 그 유전인자가 이제 다시 또 부모가 돼서 그 유전인자로 부모가 돼서 다시 또 유전인자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다시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배달을 하면 배달하는 범위 내에서 또 하고, 또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 음식업끼리, 물론 뭐 음식업도 잘 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빈곤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잡아왔어요. 사실 저도 이런 빈곤의 악순환 중에서 태어났다가 뭔가를 하나 끊었습니다. 여기서 이걸 끊었든 여기서 이걸 끊었든 이 구조에서 하나를 끊었어요. 제가 어찌됐든 뭐 제 의도로 끊었든 뭐 제가 어떤 종교적 입장에서 그것을 통해서 끊었든지 간에 이 빈곤과 저교육, 저임금, 동종, 업종, 결혼, 유전인자들의 유전인자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빈곤 끊을 수 있습니다. 또 교육 받은 거, 저교육 끊을 수 있어요. 저임금 끊을 수 있습니다. 왜?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끊을 수 있는지. 결혼이요, 동종 업종 아니더라도 좀 더 신데렐라가 뭐 왕하고 결혼하듯이 뭐 그렇게 동종은 아니었지만 신데렐라는 식당에 부엌에서 뭐 일을 하는 그 정도의 수준, 일만 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만 왕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좋은 열성이 아닌 우성인자를 만나서 이렇게 조금 더 부모가 다시 부자가 되는 부모를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뭐 똑같이 살아온 바를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죠? 똑같이 살면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악순환의 구조를,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전문가요? 뭐 학식이 높은 그런 전문가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하십시오. 외국어. 반드시 외국어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북한어라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뭐 북한어가 현재 우리에서는 외국어가 될 수는 없지만 정 안 되면 북한어라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왜냐면요, 저도 이러한 직장인들의 그 면접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똑같은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실전 경험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외국어예요.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요 바로 시간에 조금 차이가 나도 또는 격하게 차이가 나도 또는 격하게 차이가 나서 그 전공에 따라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느냐, 바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이 경영자들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 경영인데, 이 경영 원칙에 따르다 보면 어때요? 바로 채용해서 바로 실전에 써먹기를 원합니다. 외국어는요, 거의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물론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뭐 무역도 전문 용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실체적으로 전문 용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전문 용어는 그리 어렵지 않게 조금 공부해서 바로 실전에 배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거, 갑자기 예를 들어서요, 음식점, 국수집을 하다가 갑자기 일식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백전백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과목 말고도 창업 아이디어 개발 말고도 제가 그 창업에 관련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100번씩 말을 하는 얘기죠. 제발 자기가 전문화된 곳에 투자를 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60대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직하고서 뭐 하냐면, 프라이드 치킨집이나 하지라고 얘기합니다. 백전백패입니다. 프라이드 치킨집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맷도에 오일이, 기름이 맷도였을 때, 맷도 집어넣었을 때 바삭한 느낌과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많아요. 그거 가서 돈 주고 배우려면요, 몇 개월씩 걸려요. 그 안에는 이미 이제 그 신뢰도를 다 잊어버리게 되죠. 고객들에게 맛을 잊어버리게 하고, 고객들에게 신뢰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졸업을 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내가 제일 잘하는 것 있어요. 한번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 아주 가끔씩 이렇게 쉬는 시간에 보면 쉬지 않고 항상 뭔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극적되고 있었어요. 제가 가서 이제 그 노트 위에 극적된 내용이 뭔가 이렇게 보면 어떤 캐릭터를 그리거나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내가 그 학생한테 물어봤죠. 너는 어떤 게 더 좋으니? 이 캐릭터 그리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졸업반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했죠. 어차피 너희가 IT 경영에서 졸업을 해서 IT 경영에 맞는 직장을 구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졸업하고서 일본이나 어쨌든 그 캐릭터에 유명하고 애니메이션에 발달 세계 최고의 나라인 일본을 통해서 한번 뭔가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조언을 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본에서 그 애니메이션, 그 캐릭터를 그리는 회사에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뭐 한 10년 전쯤 얘기인데, 지금 아주 훌륭한 중역으로 거기 근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내가 제일 잘하는 것에 조금만 투자를 하면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졸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것에 다시 한번 온 힘을 좀 기울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하고 싶은 것 있죠.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거. 여러분들은 아직 젊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고 싶은 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게임만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응? 물론 여러분들 다 게임 다 하고 싶죠. 다 하고 싶겠죠. 그러나 이 친구는 도가 지나쳤어요. 그 사람이 나가서까지 그 컴퓨터를 싣고 나가면서까지 게임을 할 정도의 어떤 사람이 지금 어때요? 네, 게임 회사의 지금 중역이에요. 정말 하고 싶은 거. 그러나 어느 정도 하다가 실증 느낀다고 실증을 느낄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나는 이것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며칠을 셀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런 쪽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되십시오. 전문가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러나 전부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이 외국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하셔서 한 개, 1개국어라도 하나씩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내서, 이건 하기가 싫겠죠. 외국어는.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하기 싫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하도록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자, 나의 진로 한번 볼까요? 나의 진로는 취업할 때는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무역관리사, 우리가 딸 수 있는 무역관리사, 경영지도사, 그다음에 FTA 원산지 관리사,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현재 정부에서 FTA 원산지 관리사를 따면은 관리사를 딴 이 사람에게 급여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회사와 이제 그 고용 창출에 대한 회사의 이게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급여를 지원을 해주니까. 정부 지원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무역협회, 이노비즈, 대한상공회의소 이런 것들이고, 반드시 외국어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취업할 때. 이제 창업할 때는 이제 정부 지원으로서 맨손 창업 지원, 이런 것도, 외국어 재능 구매라든지, 진학은 이제 외국어나 이론 공부를 하고요. 대학원에서는 외국어가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것을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창의성 개발은 이제 우리가 교재에 나왔던 교재는 인간에 대한 뭐죠? 제목이 인간 행동의 이해라고 하는 교재를 여러분들이 가지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행동의 이해를 통해서 창의성 개발을 제가 하는 것과 이렇게 교차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교재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교재 자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를 PDF 파일로 드릴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테스트할 때 그 양쪽의 것을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차 산업혁명과 창의성 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I'm doing about the fifth industry라고 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이 5차 산업의 혁명에 있어서 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5차 산업혁명과 창의성 개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